안녕하세요. 정연영 변리사입니다. 오늘은 타인 상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네, 목차를 보자면 삼성제약 대 삼성그룹의 삼성제약 상표 소송, 주지 저명성과 유명상표를 사용했을 때의 그 말로 그리고 자사 브랜드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활명수 하면 삼성제약, 가소 활명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삼성그룹의 삼성, 이 그 소송이 붙었습니다. 삼성제약이어서 삼성제약, 삼성 Farm since 1939 이라는 두 건, 그리고 삼성제약 헬스케어 한 건으로 해서 지난 2015년도에 출원해서 2018년도 7월 달에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. 1965년도에 삼성제약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그 탄산계 드링크 소화제, 사진에 보이시죠? 동영상을 사진 찍어서 그래도 가스 활명수보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 가스 활명수보다 2년 먼저 출시되었습니다. 삼성 측에서는 공고 이후에 특허청에 1심을 제기했는데 그 삼성제약 상표는 한자, 가스명수, 그리고 기업 CI가 그 함께 노출이 돼서 요 밑에 이제 써 있는데요. 동아역, 삼성제약. 그 삼성그룹의 기업 그 상표 삼성과 구별이 되지만 삼성제약이 새로 출원한 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다. 삼성제약, 삼성팜신스. 그동안에는 왜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그 삼성과는 구별이 됐지만 어떻게 한글로 된 삼성제약 또 영어로 된 삼성팜신스 1929년 이것으로 되면 일반인들에게 그 혼동을 줄 수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삼성제약이 새로 출원한 상표 한글 영문으로 된 것은 그 우리 삼성그룹의 삼성과 상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. 이에 대해서 그 1심 판결은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도 더 오래전서부터 삼성이라는 이름을 써왔지 않느냐. 그래서 승소했습니다. 삼성제약의 전신은 1929년 8월에 삼성제약소가 전신이고요. 삼성전자는 1938년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 상해로 해서 전신이 되고 있습니다. 삼성제약 상표 소송이 2심까지 갔습니다. 이때도 삼성그룹의 삼성은 삼성제약보다는 삼성그룹의 삼성이 일반에게 더 주지 저명한 상표 아니냐. 삼성제약이 2015년 7월 달에 신규로 등록한 상표는 따라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. 이 특허 법원의 상표 소송 또한 삼성제약이 승소했습니다. 삼성그룹의 제약 사업은 삼성바이오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식이 되지 않냐. 삼성제약은 삼성제약 또는 삼성팜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도 상이하다. 현재 쓰고 있죠. 이렇게 벌룬 타입으로 해서 그 삼성그룹의 삼성 그리고 삼성제약의 삼성팜, 삼성제약 since 1939. 주지 전형성을 삼성그룹에서는 주장을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대기업의 그 지주회사 등이 소속 계열사의 그룹 브랜드 등으로 우리가 상표를 사용할 때 그 사용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천억이나 수입이 되었답니다.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SK의 경우에는 2,705억, LG의 경우에는 2,673억. 무지막지하죠. 한화, 롯데, 현대차 순입니다. 로열티는 그 매출액의 한 0.1 내지 0.2% 수준이지만, 그걸 다 합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가 되고 있죠.
그래서 이제 이 주지 점용성에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매출액, 광고비, 광고 횟수, 광고 기간,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중소기업에서 매출액이나 광고비, 광고 횟수, 광고 기간, 시장 점유율을 대기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. 대기업? 또 글로벌 기업은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주지 상표를 하면 여기서 그 국내 전역 또는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소유자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그 상표를 우리가 주지 상표다. 그리고 점용 상표라는 것은 그 관계자들, 그 관계 거래자들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까지 널리 사람들에게 그 알려진 상표. 그러니까 주지처럼 일정 지역 국내 전역 이렇게 알려진 거냐, 점용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냐에 따라서 주지 점용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이언트 팽TV의 그 팽수라든지 놀면 뭐하니 이런 비관계자가 먼저 등록을 받았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? 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이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타인이 권리 못 받도록 정당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조치가 있습니다. 이런 때는 이제 이런 그 유명인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데요. 팽수가 그 승낙서를 써줄까요? 예, 상표법 44조 1항 6호에 있습니다. 예, 이런 그 유명 상표를 썼더니 참 좋더라. 썼더니 내 것 인양 이렇게 떠들고 다녔더니 미운 털 박혀가지고 삼성에서 미국 LA 업체, LA에 있는 업체 당장 간판 내려라 라고 이제 경고장을 띄웠습니다. 이 업체는 식당 장비, 즉 그 대형 냉동 장비라든지 숟가락 등 그 식당 장비 납품 업체였었는데요. 결국 삼성에 의해서 간판을 내리게 됐죠. 네, 대부 업체인데 LG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 그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충남 노래방의 경우에는 버버리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. 1심은 그 버버리가 승소했습니다. 2003년도에 삼성그룹에서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삼성산업 건설업체였습니다. 결국 간판을 내리고 비전 SI로 변경했다고 합니다. 이와 같이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쓰는 경우는 이제 트레이드 블루잉, 예, 뭐 상표의 그 횡포다, 과도한 그 횡포 시에 달리지 않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. 이 상표권 침해 시에 이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형사적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대기업 상표를 잘못 썼다가는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.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삼성, 현대, 롯데, 삼성 노래방, 롯데 미용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. 한화, 이용원, 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또한 그 상표 권리자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. 침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해라. 또 침해 예방 미리 하지는 않았지만 침해가 예상된다. 예방에 그 필요한 행위를 그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. 이와 같이 그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용권이라고 합니다만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금지권도 있고요. 이것은 국내 전역을 통해서 그 효력을 발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삼성, 현대, 롯데 이런 그 대기업 상표라든지 이걸 가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. 통계를 봤더니 55만 72개소나 현재 삼성, 현대, 롯데, 동부, SK, LG, 금호, 하나순으로 해서
사용을 하고 있답니다.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.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사상표 꼭 확보해서 타인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이상 정년용 변리사의 특화 상표의 타인 상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유튜브 창에 정년용, 네이버 창에 정년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